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픈 건 아닌데 자꾸 기운이 빠지고 밥을 먹어도 힘이 차오르지 않고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날들 말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시면서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뭐가 문제냐고 여쭤보면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잘 쉬세요라는 답만 돌아오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좋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느낌만 남고 홍삼을 먹어봐도 처음 며칠은 좋은 것 같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도 귀찮아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날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몸이 확 무너지는 건 아닌데 서서히 바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좀 나으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눈을 뜨지만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부터 이미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환절기만 되면 더 심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만 되면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 2, 3시쯤 되면 멍해지고 저녁 6시만 되면 오늘 하루도 겨우 버텼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산책이라도 하시죠. 물 많이 드셔야죠.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할 기운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일단 밖에 나가야 하는데 신발 신는 것부터 귀찮았습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도 15분 걷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고 그것도 은근히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약속도 피하게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게 되고 다음에 봐요라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장을 보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네, 요즘 좀 그렇네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가게 안쪽에서 봉지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이었습니다. 기운 없을 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불려서 국물부터 먹어봐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느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표고버섯이야 집에도 있었고 국 끓일 때 넣는 재료지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뭘 하나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더 마시는 건 오히려 속만 불편해지고 밤에 잠도 안 왔고 단 걸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1시간 뒤에는 더 처지고 에너지 드링크는 마실 때만 각성되고 나중에는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그 표고버섯 봉지를 열었습니다. 향부터 달랐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특유의 그 깊고 은은한 향. 몇 개를 꺼내서 찬물에 담갔습니다. 어르신이 급하게 뜨거운 물에 불리지 말고 찬물에 천천히라고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2, 3시간 정도 불렸더니 표고버섯이 부드럽게 펴지고 물이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냄비에 옮겼습니다. 무 한 조각을 넣고 대파 흰 부분 조금만 넣고 소금도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니까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첫 한 숟갈을 떠서 마셨을 때 느낌이 참 묘했습니다. 강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하게 퍼지는 느낌.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날 저녁 저는 그 국물을 작은 그릇으로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났냐고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표고버섯도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여전히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얹혀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표고 때문인가 싶으면서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일주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저녁 표고 국물 한 그릇. 처음엔 국물만 마셨는데 나중에는 표고버섯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표고버섯은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역시 그냥 음식이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네. 평소 같으면 저녁 6시만 되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을 텐데 그날은 설거지를 하고도 숨이 크게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덜 후들거렸습니다. 2주째 접어들었을 때부터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 찾아오던 그 멍한 느낌이 조금 덜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견딜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몸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3주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바닥에 붙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덜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게 평소보다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변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각성시키는 힘이 아니라 바닥을 받쳐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커피처럼 확 깨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 그때부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향이 깊은 버섯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은 예전부터 기운이 떨어지면 표고버섯부터 찾았을까? 왜 할머니들은 표고 국물부터 먹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표고버섯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덜 무너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장바구니에 말린 표고버섯 한 봉지를 담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옛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달아날 때는 국물부터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 국물의 대표가 바로 표고버섯이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단순한 저장식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재료로 대접받았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표고버섯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임금님께서 피로해 보이실 때는 표고버섯 국을 먼저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먹었다는 건 그만큼 귀하고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표고버섯이 나면 일부는 팔고 일부는 집에 꼭 보관해 두었습니다. 특히 겨울을 대비해서 말립니다. 겨울에 기운이 떨어지면 표고 국물이 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하필 말린 표고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향이 훨씬 깊어지고 국물에 우러나는 맛이 강해지고 무엇보다 보관이 쉬워집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표고버섯을 말려서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기운이 없으면 표고를 불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씹어서 먹는 것보다 국물로 먼저 받쳐주는 방식이 특히 노년기나 회복기에는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에서도 비슷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말린 표고버섯으로 다시 육수를 내는 문화가 아주 깊습니다. 일본 요리의 기본이 다시인데 그 다시를 낼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다시마와 가다랑 어포도 쓰지만 표고버섯 다시는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나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국물이 단단해지고 속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표고버섯은 예부터 귀한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산간 지역에서 나는 표고버섯은 산의 선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표고버섯을 허한 기운을 달래는 음식으로 자주 썼습니다. 특히 오래 앓고 난 뒤 수술 후 회복기, 산후조리 기간에 표고버섯 국물을 권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문화권이 오랜 세월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자극이 아니라 깊은 국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몸의 변화를 겪으며 결국 같은 답을 찾아냈던 겁니다. 표고버섯이 좋다는 걸 과학으로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운의 음식으로 표고버섯을 기억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갑자기 힘이 솟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덜 무너지고 덜 지치고 다음 날을 버틸 수 있게 되는 느낌입니다. 표고버섯은 지방이 많지 않고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물로 먹었을 때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회복기나 노년기에 특히 어울립니다. 표고버섯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면 보통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면역은 균형입니다.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반응해도 문제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표고버섯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갓 부분을 아래로 두고 햇볕에 말리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햇볕을 잘 못 쬐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중요해지는데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속 편안함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꾸 강한 걸 먹습니다. 진한 보양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양념. 기운을 내야 하니까 강한 걸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속은 더 지치고 결국 더 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기관도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표고버섯 국물은 그 반대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몸을 받쳐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름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물에 깊이가 있어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게 표고버섯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운이 없을 때 고기가 아니라 표고 국물을 먼저 찾았을까? 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힘이 되는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기일수록 소화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고기는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일단 몸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표고 국물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다시 돌아오려면 먼저 받아줄 바닥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은 그 바닥을 만드는 재료였던 겁니다. 바닥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다른 영양가 있는 것도 먹으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합니다. 수술 후 회복식을 보면 처음에는 미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죽, 그 다음 밥. 처음부터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 국물도 같은 맥락입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말린 표고버섯을 찬물에 천천히 불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뜨거운 물에 불리면 향은 나지만 깊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표면만 빨리 풀어지고 안쪽까지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23시간 여유가 되면 냉장고에서 하룻밤 불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불린 물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표고버섯 불린 물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까봐 버리는데 사실 그 물 자체가 국물의 핵심입니다. 표고의 향과 맛과 영양이 다 그 물에 우러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 불린 물을 면보나 키친타올로 한번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를 이물질은 걸러지고 깨끗한 표고 국물만 남습니다. 이제 국을 끓여봅시다. 불린 물을 냄비에 옮기고 표고버섯도 함께 넣습니다. 여기에 무 한 조각만 넣어도 되고 두부를 넣어도 되고 대파는 아주 소량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간은 세게 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간장을 넣으셔도 되는데 진간장보다는 국간장이 낫고 그것도 조금만 넣으세요. 왜 간을 약하게 하냐고요? 이 국물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니까요. 짜게 먹으면 일시적으로 입맛은 당길 수 있지만 속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약한 불에서 2030분 정도 천천히 끓이면 표고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이 완성됩니다. 이 국물을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때나 저녁 식사 후에 작은 그릇으로 드세요. 큰 그릇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작은 그릇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겁니다.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받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고버섯을 밥에 섞는 겁니다. 불린 표고를 잘게 썰어서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밥 자체가 든든해집니다. 표고의 향이 밥에 배어서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표고밥은 향이 있어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표고죽입니다. 죽으로 끓이면 더 편합니다. 특히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표고죽이 아주 좋습니다. 쌀을 씻어서 물에 30분 정도 불려두고 표고버섯 불린 물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쌀과 물의 비율은 17 정도가 적당합니다. 표고버섯도 잘게 썰어서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 1시간 정도 천천히 저어가며 끓입니다. 표고버섯은 푹 익히면 부드러워지고 국물로 먹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죽이 다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살짝만 하고 참기름을 조금 두르면 완성입니다. 이 표고죽 한 그릇이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불린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약간의 기름에 볶습니다. 간은 약하게 소금이나 간장 조금만 넣고 마지막에 참깨를 뿌리면 밑반찬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하면서 조금씩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표고버섯 차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보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30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표고차가 됩니다. 이걸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좋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특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국이나 찜, 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이 좋다더라 하면서 첫날부터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가 왜 일주일만이라고 했겠습니까? 몸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저녁에 작은 그릇으로만 드세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속이 편한지, 다음날 아침이 조금 나은지, 저녁에 덜 무너지는지,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괜찮으시다 싶으면 그때부터 횟수를 늘리거나 양을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실제 이야기 몇 가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한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환절기만 되면 기운이 바닥나고 감기가 한 번 오면 회복이 정말 더뎠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은 나아지는데 기운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분이 시작한 게 뭐였냐면 저녁마다 표고버섯 국물을 작은 그릇으로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12주는 그냥 속이 편안해 정도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이 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달째에는 요즘 감기에 안 걸린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게 표고버섯의 변화입니다. 확 튀는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버텨주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 나 완전히 달라졌어. 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요즘 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부산에 계신 70대 여성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외출을 잘 못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하기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딸분이 표고버섯을 사다 드리면서 엄마 이거로 죽 끓여서 드세요라고 했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막상 끓여보니까 향도 좋고 먹기도 편해서 계속하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밥맛이 조금 돌아왔답니다. 표고죽을 먹다가 일반 밥도 먹게 되고 반찬도 조금씩 먹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날씨 좋은 날 가끔 밖에도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표고버섯이 무릎을 고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밥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조금 생기니까 생활이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대구에 계신 50대 중반 여성분도 계십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안면홍조, 불면, 피로. 병원 치료도 받으셨지만 일상이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그분도 지인 추천으로 표고버섯 국물을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지면서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견딜만해졌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완전히 나을까? 이걸 하면 문제가 사라질까?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과 전혀 안 나은 것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견딜만해진 것, 덜 힘든 것.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표고버섯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말린 표고버섯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첫째, 가시 두껍고 갈라진 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이걸 화고라고 부르는데 품질이 좋은 표고입니다. 갓표면에 하얀 꽃무늬처럼 갈라진 모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둘째, 색이 너무 검거나 너무 하얗지 않은 것.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검으면 오래되었거나 보관이 안 좋았을 수 있고 너무 하얗면 햇볕에 제대로 말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향을 맡아보세요. 좋은 표고버섯은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납니다. 곰팡이 냄새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넷째, 너무 싼 건 피하세요. 표고버섯은 원래 비싼 식재료입니다.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산이 좋은 이유는 품질 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은 습기에 약합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으세요. 냉장고 냄새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보관하면 1년 이상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플랜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4주 플랜입니다. 1주차에는 저녁에 표고 국물 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진하게도 말고 너무 많이도 말고 작은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몸이 어떤지, 속은 편한지 이런 걸 느껴보세요. 2주차에는 주 23회 표고국을 한 번 더 추가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도 한 번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밥에 표고를 넣어서 먹어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한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3주차에는 밥이나 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표고죽을 끓여서 아침 식사로 드시거나 표고밥을 지어서 저녁에 드시거나 몸 상태에 따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4주차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표고 한 봉지를 그냥 두는 겁니다. 쌀통 옆에, 냉장고 안에, 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강한 걸 찾기 전에 먼저 국물부터 꺼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4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또는 이건 내 몸과 안 맞는구나.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대추를 함께 넣으면 단맛이 더해지면서 속이 더 편안해집니다. 생강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당근을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보완됩니다.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부드러워서 먹기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여름에는 차갑게 식혀서 냉국처럼 드셔도 됩니다. 겨울에는 뜨끈하게 끓여서 몸을 녹이세요. 봄과 가을에는 상온으로 드시거나 그날 기분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표고버섯은 드라마틱한 음식이 아닙니다. 대신 꾸준히 사람을 받쳐주는 음식입니다. 몸이 흔들릴 때 먼저 바닥을 세워주는 음식. 갑자기 힘을 솟게 하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음식. 그게 표고버섯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말린 표고버섯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고 싶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찬물에 표고버섯 몇 개를 담가 두신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그 표고를 꺼내서 국물을 끓이고 작은 그릇에 담아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한 달 후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표고버섯 국물과 함께 먹었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고 순환이 더 편안해지는 짝꿍 식재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표고와 대추, 표고와 생강, 표고와 마늘. 이런 조합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덜 무너지고 조금 더 견딜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